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서유기의 속편격인 철선공주입니다. 원제 역시 철선공주이고요. 프린세스 아이언 펜, 1966년 함홍화 감독의 작품입니다. 역시 각본은 정강이 썼고요. 악화, 합원, 팽궁, 전침 외에 정홍, 정패패, 하리리, 이려려 등이 출연합니다. 신장 위그루 트루판에 있는 화염산 인근의 마을. 철선공주가 파초선을 붙이자 거센 불길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마을에 도착한 삼장일행,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묻자 모두가 손오공 때문이요. 철선공주가 손오공에게 악의를 품고 길을 막고자 산에 불을 놓았죠. 그래서 길도 막혔고 가뭄이 들어 농사도 지을 수가 없게 됐다오. 그러니 어찌 손오공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겠소. 손오공은 토지신으로부터 불이 사방 300리에 퍼져 있는데 철선공주의 파초손으로만 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손오공은 철선공주가 있는 치운산에 파초동으로 찾아가 파초선을 빌려달라고 하죠. 실제로 철선공주는 손오공의 의형제인 우마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선공주는 파초선을 빌려주기는커녕 파초선을 붙여서 손오공을 날려보냅니다. 무려 5만 리를 날아가 영길보산이 사는 소수미산을 붙잡고 손오공은 간신히 멈춥니다. 영길보살은 파초선의 바람을 쐬면 8만 4천 리를 날아가는데 그래도 제천대성은 도력이 높아서 3만 리를 덜 날아간 것이오 라며 그에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정풍단을 줍니다. 정풍단을 옷에 단단히 꿰매고 다시 철선공주를 찾아간 손오공. 공주가 아무리 파초선을 붙여도 끄떡이 없습니다. 화가 난 철선공주는 동굴로 피신을 하고 손오공은 파리로 변해서 공주의 찻잔에 앉았다 차를 마실 때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손오공이 위장 속에서 난동을 피우자 철선공주는 견디지 못하고 부채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파초선을 붙이니 불길이 꺼지기는커녕 더욱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파초동으로 가보니 우마왕이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남편 우마왕을 철선공주는 환대하지만 그는 금방 떠나고 맙니다. 우마왕이 떠나자 손오공은 우마왕으로 변신해서 파초동을 방문합니다. 왕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라는 시비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철선공주, 연회를 엽니다. 연회 중에 철선공주를 꼬드겨서 파초선을 얻은 손오공은 돌아가려는데 그때 진짜 우마왕이 돌아옵니다. 똑같은 모습의 우마왕끼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정체를 드러낸 손오공이 파초선을 붙이자 우마왕과 나찰려 그들의 또 수하들이 모두 맥을 추지 못합니다. 의기양양하여 돌아온 손오공이 팔개에게 파초선을 건네는데 그는 우마왕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마왕은 파초선을 붙이는데 정풍단을 가진 손오공은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우마왕과 손오공. 결국 우마왕은 출동한 천군에게 포위되어 생포되고 맙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철선공주가 우마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우마왕의 불륜 상대인 여우의 정, 호정과 맞닥뜨리고 싸움을 벌여 그를 죽입니다. 그 다음 잡혀있는 우마왕에게 온 철선공주에게 천군 장수가 말합니다.
당승이 천축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파초선을 준다면 용서받을 것이나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할 수 없이 철선공주는 파초선을 건네고 손오공이 49번 부채질을 하여 화염산 인근의 불을 완전히 끕니다. 하늘에서는 단비가 내리고요. 여행을 계속한 삼장 일행은 백골령에 이릅니다. 그곳에는 백골의 요정과 그녀의 동생 그리고 졸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삼장의 고기를 먹으려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공이 정찰을 나간 틈을 타서 백골정과 그녀의 동생 해골정은 동네 처녀로 변신하여 편하게 모실 테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라고 유혹합니다. 팔개는 좋아하라 하지만 사오정은 형님이 꼼짝 말라고 했어 라며 반대합니다. 요괴가 비바람을 불러 삼장 일행을 움직이려 드는데 수상한 기운을 느낀 오공이 돌아와 단번에 그들의 정체를 알고 여의봉으로 내리치나 팔개가 막아섭니다. 하지만 오공은 팔개를 뿌리치고 여의봉으로 두 요괴를 내리칩니다. 요괴들은 가짜 시체를 남겨두고 달아납니다. 삼장이 보기에는 멀쩡한 처녀 둘을 죽였기에 오공을 엄히 꾸짖습니다. 오공은 가짜라고 주장하지만 요괴들은 한 수 앞질러 딸을 찾아 나선 늙은 부부로 변신하여 나타납니다. 진노한 삼장은 긴고주를 외웁니다. 그리고 오공을 파문합니다. 파문당한 오공은 근도운을 타고 떠나고 이제 진짜 요괴들이 나타납니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그들과 싸우지만 오정과 삼장법사는 잡히고 맙니다. 팔계는 간신히 특기인 땅굴 파기로 도망을 치죠. 그런 팔계를 용마가 꾸짖습니다. 빨리 화가산으로 가서 오공 형님을 불러오도록 해. 머쓱한 표정으로 화가산으로 오공을 찾아간 팔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오공을 데려옵니다. 요괴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인 매미의 정인 금선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금선정은 오공의 변신이었습니다. 팔계와 오종의 포박이 풀리고 오공은 분신술로 수십 명의 손오공을 만들어 요괴들을 물리칩니다. 여의봉에 맞아 쓰러진 요괴의 정체는 오래 묵은 해골들이었습니다. 위험을 벗어난 삼장법사 일행은 여행을 계속합니다. 수호지는 주인공이 108명입니다. 하지만 무송, 또 청면수, 양지, 표자도 임충편이 주로 영화화되죠. 서유기도 총 81번의 모험을 겪지만 그 중에 철선공주, 금각은각, 차지국편 등이 주로 영화화됩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이 영화화되죠. 철선공주는 홍콩에서도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는데 1941년에는 만뇌명 만고성 감독의 애니메이션이, 그리고 51년에는 그 진자평 감독의 하소웅, 주충, 이추수 등이 출연한 철선공주가 제작되었으며 59년에는 진작생 감독으로 등벽은 맥병령, 임가성 등이 출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에 홍콩과의 합작으로 김희갑의 서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수용 감독의 김희갑, 최무령, 김지미, 양훈 등이 출연합니다. 1966년 함홍화 감독판은 주성치의 월광부합 설리기연과 그 묘한에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성치 감독의 그 서유기
월광보합 설리기원에는 스토리의 중심인 백골정과 지주정으로 남겨령과 망문이가 등장하는데, 함흥화 감독판에서는 정패패와 하리리가 역을 맡았습니다. 또 철선공주의 시녀로 어린 시절에 이려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철선공주의 주 무대인 화염산은 트루판의 별칭인 화주를 닮은 산입니다. 진짜 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이 동서로 100km 정도가 펼쳐집니다. 마치 그 돌산인데 시멘트 같아서 한여름에는 이거 불타는 것처럼 보여서 화염산이라고 부르고, 산 입구에는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의 동상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온도계도 있습니다. 철선공주의 무기인 파초선은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늘었다 줄었다 자유자재로 크기가 변하는 부채로, 한 번 붙이면 강풍이 일어나고, 두 번 붙이면 비가 내리며, 세 번 붙이면 태풍이 일어납니다. 또 화염산처럼 아주 큰 불길도 49번을 붙이면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기물이지요.